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저녁 있는 삶, 그리고 워라밸의 가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소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죠.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기준 문화시설 수 지표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풍부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차별화된 정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10대 경기도의 안광률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시흥 출생 안광률 의원. 시흥시 대야동, 신청동, 은행동, 과림동을 맡고 있습니다. 시흥시 축구협회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흥은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 같은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안광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 출신이라고 지금 네.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어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24시간 휴대폰을 열어두고 민원 청취에 힘쓴다. 네. 이게 또 정치 철학의 어떤 모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급한 민원이 예. 있어서 전화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할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꺼놓지 않고 네. 또 제가 이제 회의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다시 바로 네네.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죠. 낮에 오는 건 상관없는데 뭐 밤이나 새벽에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제가 이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6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르신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지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이 학교를 다니고 이쪽에 있는 그 단지의 아파트 아이들은 큰 길을 두 개나 건너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약간 지역구가 뭔가 다르군요. 행정 그 지역이.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시흥 교육지원청에 그렇군요. 이제 교육장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네. 저희가 준비한 VCR이 거기에 따른 VCR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 현장으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네, 출동을 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저희 지역의 그 학교 통학로 문제 때문에 현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대야초등학교가 이 원도심 내에 있는 학교인데 신축 아파트가 두 군데가 지금 완공이 되면서 그쪽 아이들이 이 대야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다 보니까 통학로에 대한 학부형님들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이 처음부터 이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해 줄 당시에 그 시청이나 교육청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또 기존의 그 통학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상인분들하고의 갈등이 지금 계속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로드 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직접 나와서 현장의 상황들을 보다 보면
어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또 어떤 부분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생각들이 정리가 되죠. 근데 현장을 안 나와 보면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 네. 저 아까 그 말씀만 듣다가 그 민원의 말씀만 듣다가 현장을 화면으로 보니까 아파트는 되게 멋지네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앞에 있는 멋있습니다. 도로가 네. 엄청 넓은데요? 엄청 넓습니다. 몇 차로 네. 한 8차로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게 예, 그렇죠. 예. 편도 4차선,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인데? 예. 그럼 저 그 신규 아파트 들어선 아이들이 네. 늘 저 큰 도로를 건너서 네. 학교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막 아이들 위험하다 네. 이런 전화를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네네. 예, 조치를 취해서 육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그 학교는 원도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그 특성상 네네. 도로 폭이 좁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인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아까 주택가에 있는데도 네, 네. 인도가 없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인도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그 아이들 통학로는 그 안전 펜스를 쳐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안전 펜스를 쳐야 되는데 기존에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께서는 이 펜스 치는 걸 또 반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기 그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양쪽에 서로 지금 막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단계고 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네. 이거는 뭐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죠. 너무 벗어났잖아요. 너무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같은 예.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예. 맞대고 네네. 해결 방안을 서로 이제 찾아내야죠. 네. 그리고 쟁점에 있어서 서로 좀 양보할 것들은 양보해 가면서 그렇군요. 조정해 나가야죠. 이 현장을 찾은 게 바로 그 24시간 켜져 있는 민원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저도 몇 해 전인가요?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좀 신호체계가 이상하더라고요. 교통 신호체계가.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진도 찍고 네.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민원 창구에 넣었는데 답장이 안 와요. 물론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 걸 이해하는데 시흥시 그 같은 지역 구민들은 야 우리 도의원은 난 전화만 하면 바로 전화를 받아줘. 이러니까 좀 부럽기도 한데요. 나 대신에 우리 도의원이 가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도 하고 어쨌든 이제 행정이 이제 늘 인력의 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다 보니 사실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대처해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민원을 또 청취하시려고 또 현장에 또 나가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트 네. 상권에 대한 네. 건데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산민시장은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상권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와 시흥시가 같이 이제 재난안전기금을 풀면서 그동안에 좀 침체됐던 경기가 어떤가도 좀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이 상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상인분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좀 찾아 나갈까 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맞아요. 매출도 많이 줄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많이 좀 나오세요? 네, 조금씩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요즘에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그 재난기금이 이제 풀리고 나서 좀 시장 좀 매출은 어떠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게 좀 소강 상태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많이 나오고 재난기금 때문에 지금 기존보다 한 60% 정도는 매출이 향상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 큰 다행이네요. 큰 도움이 예. 됐습니다. 예. 뭐 이게 다른 군포나 광주 이런 데 봤을 때
지역의 자체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최소한 이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음. 우리 전통시장 좀 이렇게 살아나가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거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또 예, 같이 예, 해서 예.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 검토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늘 감사합니다. 예, 많이 좀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전통시장을 찾으셨는데 요즘 네. 지역 화폐 있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보니까 조금은 살아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재난안전기금을 이제 지역화폐로 이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이 지역화폐 활용을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특히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또 의류 네네. 매장들 이런 데는 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네. 또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 마트 같은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래서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좀 보시죠, 현장에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시장이 산미시장이라는 곳이 제 지역구의 유일한 전통시장이에요. 네. 근데 한 2km 반경 내에 현재 이제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짓는 그 고층 아파트 상가에 대형 또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네. 상인분들께서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인 회장님과 또 상인분들과 같이 제가 지금 그 방안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로 이게 입장을 반대할 수도 없고 이미 네. 들어와 있는데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야 되는데 각자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참 그게 힘들잖아요. 조정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이 식자재 마트의 운영 방식을 보면 네네. 거의 1년 동안은 자기네들 현상 유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잘 팔리는 품목에 한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가격을 다운을 시켜요. 아, 네. 뭐 라면이나 계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사가는 것 중에 고가 제품들은 가격을 유지해 나가면서 요거를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주변 상권을 다 흡수해버리죠. 흡수해 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조그만 이제 우리 마트들은 다 이제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제정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시의원님들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네. 그 식자재 마트의 이용을 못하게 한다 이건 것보다도 네네네. 이용을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뭐냐면 공영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대형 그 마트와 또 전통시장에 살 수 있는 또 휴일제도 많이 도입하고 이랬잖아요. 네네. 시흥시도 이렇게 좋은 정책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생해야죠. 네. 자, 이어서 지역구의 다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아이들의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힘을 쓰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네. 현실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처해 있는 아이들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지역구는 이제 원도심도 있고, 네. 구도시가 있고 신도심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이제 오래됐죠. 한 네. 30년 이상 돼서 시설도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시설이야 돈을 주고 보완을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되는데, 원도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지금 사실은 제일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도심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네. 많은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선 가정이거나 또 차상위 계층 가정 예. 그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뛰노는 거나 어떤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원도심 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유 부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예, 예. 지금 제 임기 내에 만들어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획기적인 구체적인 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들어내야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하나하나 특히 우리 좀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자랐었으니까 네. 후배님들을 위해서 네.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또 통학로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좀 많이, 위험할까 봐. 많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역에 거북섬 인공 서핑장이 있어요. 네, 네. 요즘 서핑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하려면 강원도나 제주도로 많이 가시거든요. 네, 부산하고. 부산도 네. 제 친구들도 많은데 시흥에 서핑장이 있다? 네. 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시흥시의 거북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시와 MTV라고 그 산업 단지를 조성을 새로 했는데 네. 그 앞에 이제 시와호와 맞닿는 부분에 이제 거북섬이라는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인공 서핑 파크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 서핑장이 세계 최대 규모고요. 네. 부지가 한 32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 감이 안 잡히네요. 뭐 대략 한 10만 평? 10만 평. 네. 아, 작은 바다겠네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파도의 풀을 예. 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놀이공원 가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 서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또 대형 수영장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래사장도 있습니까? 네? 모래사장도 있습니까? 모래사장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비슷하게 있습니까? 엄청난. 네. 와, 이거 굉장한 건데요. 네. 언제 뭐 완공 예정인가 있습니까? 이제 원래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제 이번 달 네. 개장을 하려고 했던 아, 거였는데 이미요? 네. 인공 서핑장만 먼저 이제 네.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도쿄 올림픽과 맞물려서 저희가 개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어주고 확 일어났을 네, 텐데요. 왜냐하면 일본도 이 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네. 서핑이 이제 정식 종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했었던 거였는데 네. 뭐 올림픽도 취소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개장을 늦추게 됐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하길래 한 번은 꼭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게 서핑이거든요. 네. 저는 멀리 안 가고 네. 시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를 중심으로 그 해양 생태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 중이시잖아요. 네, 네, 시흥시가 네. 어떻습니까? 크게 그 시와 스마트 산단인가요? 네.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시흥시가 이제 해양 생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그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시가 이제 서해안 시대 해양 레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게 됐고요. 이곳에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공 서핑 파크를 비롯해서 이제 관상어의 생산, 네. 또 유통,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쿠아 펜랜드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 과학관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다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또 이제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그 계류장과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다 이렇게 조성이 마리나 되게- 시설까지 착 되어 그럼요. 있군요. 네, 다 조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흥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그 해양 레저 스포츠와 네. 또 관광의 메카로 이제 그렇군요. 우뚝 설게 될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뭐 네. 관광도 있고 산업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있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네. 조례 지정도 잘 돼야 되고요. 네.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들도 뒷받침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조례를 제정도 하고 또 개정도 하고 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뭐 상임위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지역에 필요한 거에 맞춰서 또 개정해야 될 것들은 또 개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면 의원님들과도 소통이 잘 이 돼야죠. 소통이 돼야 되고 좀 네네. 인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정치는 소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게 다 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보니까는 빅데이터를 활용도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제가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전부터 빅데이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활용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럼 어디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하나 냈었어요. 네네. 이제 뭐냐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내봤는데 이제 용역을 내면서 또 이 전화 설문조사도 같이 했었거든요. 병행을 네. 해서 따로. 근데 전화 설문조사의 내용과 이 용역의 내용이 99%가 일치해요.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경기도의 정책들을 발굴할 때 이 네. 빅데이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지금 시작을 했고 또 빅데이터 그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앞으로의 그 일들이 더 많아질 거고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고민과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년이 더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런지 상도 많이 타셨어요. 제가 대신에 자랑해 드릴게요. 제3회 인천일보 경기의정 대상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해서 제7회 우수 의정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치인들에게 상 주는 거는요. 더 열심히 일하는 책찍 같은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의 무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맞아. 일부러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네. 열심히 하라고 네. 채찍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무게를 얹고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못한 이야기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우리 끝 인사와 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고요. 2년 전 제가 이제 시흥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제대로 일할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과 시흥 시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열심히 뛰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현장 직접 많이 뛰시니까 네. 또 민원도 많이 청취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고맙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 안건희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1,331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이요. 경기도민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문화체육, 관광 모든 부분을 풍요롭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응원하고요. 경기도의 또 의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도 풍요로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